장관님 준비 다 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아, 네. 오늘 조금 여유가 더 있으니까. 아, 그럼요. 이해찬데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난번 강의는 사례 위주로 강의를 했으면 이번에도 역시나 사례 위주 강의로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 강의 이해 못하신 분들은 좀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오늘 강의도 좀 이해 위주 그리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김인턴 왜 그렇게 땀을 흘려? 왜긴요. 저기 행복군에 있는 선거 연락소 다녀오느라 그러죠. 야, 먼 거리 오가느라 많이 힘들었나 봐.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다고요. 보좌관님, 그러지 말고 우리 선거 연락소를 좀 가까이 옮기면 안 될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한번 추진해볼까?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오늘 중으로 부동산이랑 싹 다 뒤져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찾기는 뭘 찾아. 선거사무소는 지역구당 하나, 선거 연락소는 선거사무소가 없는 구시군에 각 하나씩만. 그것도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 몰라? 허튼 생각하지 말고 자자자. 아까 행복군 갔다 왔지? 그럼 이제 평화군에 있는 선거 연락소에 이거 갖다 주고 와. 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운동 기구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선거운동 기구는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자기 선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과 일을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카페나 뭐 공원에서 선거운동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즉 선거운동 기구는 원칙적으로 일할 장소와 그리고 일할 사람, 사무 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선거운동 기구 설치를 하는 대한 조항을 한번 보시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한 개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에서 보면 엄격하게 그 설치 개수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왜 제한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수험생분은 돈 많으신가요? 저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 돈이 많은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200개, 300개 좀 가장해서 잘 보이는 곳에 선거사무소를 다 설치하고,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 못하고, 이러면 그 선거운동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력에 의해서 선거운동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 숫자를 선거운동 기구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문 한번 보시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 그다음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매우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외우시려면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설치권자가 무조건 정당입니다. 그리고 선거 연락소는 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개가 날아가죠. 그리고 지역구 선거는 무조건 설치권자가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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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그리고 선거사무소를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냐면, 실제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정말 작습니다. 선거사무소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거 연락소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특이하죠. 왜냐? 제일 큰 선거니까. 스케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표는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각 선거대책기구 하나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선거 연락소를 설치 못했던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만 뭐 선거대책기구 한 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동시선거의 특례가 있는데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선거 비용을 조금 절감하고 또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선거사무소는 설치권자, 대상, 그 다음 개수 매우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거사무소 연락소 설치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거사무소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어디에 설치해야 되죠? 자, 본인이 서울 강진구에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 어디 설치해야 되죠? 강진구에 설치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제주도에 설치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없겠죠. 하지만 이 항을 보시면 뭔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청원군청이 청주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청원군 의회 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청원군이 아닌 청주시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되게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제가 설명한 예시를 들어보면 쉽죠. 자, 61조 3항을 보시면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즉 A당의 예비후보자가 정당 선거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A당 전라남도 도지사 예비후보자는 A당 전라남도 정당 사무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집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한다. 가정집은 일단 움직이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고 식품 접객 영업소나 공중위생 영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집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용 부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를 만약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선거운동을 위해서 간판, 현판,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예비후보자는 딱 보시면 간판, 현판 및 현수막에 하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는 요거 벽보, 공보, 공약서, 후보자 사진까지 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차이가 있고 일단 후보자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거 다 하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비후보자는 딱 요거 3개 간판, 현판 및 현수막에 한해서 설치 개시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거나 혹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때 선거사무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를 등록을 하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로 또 귀찮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와서 자, 저 후보자 등록을 했는데 후보자 선거사무소 또 등록할게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이 본다라는 규정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 떨어졌거나 혹은 어차피 나가봐야 떨어질 것 같아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선거관리원에서 즉시 선거사무소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하고 있지 않은, 즉 예비후보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선거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당을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시 폐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사무소와 정당 선거사무소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까지 계속 사무소를 배워보긴 했는데 갑자기 또 정당 선거사무소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일단 선거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고 정당 선거사무소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하는 곳, 그다음에 정당 선거사무소는 선거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곳, 그러니까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태도입니다. 자, 정당 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면 선거에 있어서 당의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하면 언제부터 설치가 가능할까요? 상시 설치할 수는 없겠죠. 왜냐?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이 조문 어디서 많이 보셨죠? 지난 강의 때 보시면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과 매우 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는 선거일 전 120일, 지방의원 및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일 전, 선거기간 개시일 전 이렇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예비보좌 같은 경우에는 90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240일, 120일, 60일 바뀌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바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 없이 의미에 대해서는 as soon as possible, 그러니까 최대한, 발음 죽이죠.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가능한 그때, 너가 신고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그 시점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란 말입니다. 이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이걸 만약에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실상 정당사무소를 여러 개 두거나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에 정당선거사무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렇다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 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반드시 두어야 하고 유급사무 직원은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두어야 한다와 둘 수 있다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당선거사무소도 정당에 필요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 게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선거사무소 어디에 설치해야 되죠? 당연히 사람들이 막내가 많은 곳, 그리고 누가 봐도 딱 잘 보이는 곳, 그리고 고층 빌딩, 지나가도 잘 보이는 그런 곳에 정당선거사무소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아마 선거 기간 때 유의 깊게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정당선거사무소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장소 및 폐쇄에 대한 규정인데, 앞에 이 두 개는 선거사무소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61조의 이 제6항을 보시면, 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도 사실 정당은 해야 할 업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 후 30일 정도는 유예 기간을 둬서 즉시 폐쇄하는 게 아니고 선거일 후 30일 지난 때에 즉시 폐쇄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로 돌아오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본 것 중에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또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원은 실제 선거사무장이랑 선거연락소장 둘이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다 처리하기 너무 벅차기 때문에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거에 따라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숫자가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이 큰 선거일수록 선거사무원을 더 많이 둘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대통령 선거는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6배수 이내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시도선거연락소에는 당의 시도 안에 구시군 수 이내, 그다음에 구시군 선거연락소에는 당의 구시군 안에 읍명동수 이내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 구시군 장애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소에는 구시군 안에 읍면동수의 3배수의 5를 더한 수 이내, 그다음 선거연락소에는 구시군 안에 읍면동수의 3배수 이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사무소에는 시도수의 2배수 이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10인 이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구시군수 이내,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구시군수 이내,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에서는 8인 이내,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에서는 읍명동수 이내 이렇게 달리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 강의와 달리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린 이유는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 쉽게 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시험 이걸 외우고 싶지 않다 안 외우시면 다음 강의에 또 저를 만나면 됩니다. 저랑 같이 근무를 하고 싶으시면 이걸 외우시고 강의에서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이거 안 외우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후보자 선거 사무원 산입 예외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선거 운동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 사무원수에 산입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 법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또는 지방의 의원은 선거 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후보자 선거 사무원수에 산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은 수당을 지급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선거 사무원수에 산입을 하고 안 하고가 달라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직업들은 어차피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도 하고 있는 사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다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후보자 선거 사무원수에 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원수에 산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예비 후보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 사무장을 포함해서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차이점은 선거 사무장을 포함해서 선거 사무원을 둔다는 것이고 일단 여기도 선거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인원이 쫙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10일 이내, 시도지사 선거는 5일 이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 시군 장애 선거는 3일 이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2일 이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외우셔야겠죠. 안타깝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좀 전에 보았던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그리고 국회의원, 그 보좌진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도 예비후보자 선거 사무원이 될 때는 그 숫자에 산입이 된다는 것이 하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활동 보조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한번 보시면 선거운동이 굉장히 어렵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 만나고 명함 돌리고 악수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많이 대면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하기가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활동 보조인은 선거 사무원수에 산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활동 보조인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를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좀 동일치되는 인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의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사무원수까지 산입한다고 하면 활동 보조인을 두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활동 보조인은 선거 사무원수에 산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거 사무 관계자 선임 및 모집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선거 사무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선거 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거에 있어서 이 둘 이상의 정당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또는 선거 사무원으로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A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갑 후보자와 을 후보자가 둘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동시선거에서는 좀 특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선거 비용 절감과 선거운동의 효율을 위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둘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조 제8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선거가 다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정당이라던가 후보자들은 자신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편법을 써서라도 좀 본인을 홍보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약간의 그 이유를 빙자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들어서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운동 기구 설치나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 설치나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당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 변경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 후보자,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사무원 교체 선임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체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예비후보자, 후보자 선거사무원 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거사무원의 교체 선임 수를 제한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이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은 A사람, 내일은 B사람, 내일은 C사람, 그대로 계속 교체를 선임하게 되면 대부분의 선거사무원들은 자기 지역구 사람들입니다. 그럼 매일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부행위를 하는 효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 선임 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선거사무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일 안 시키고 그냥 돈만 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원 교체 선임 수를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사무원 수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지도 폐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폐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사무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용하고 있는 사람 숫자만 세면 선거사무원 숫자가 몇 명이구나, 법에 위반됐나 안 됐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표지 폐용을 꼭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단속을 하다 보면 폐용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선거 사무 관계자가 아닌데도 그냥 폐용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돈이 많으신 사람들은 슬슬 이제 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날 응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선거사무관원도 제한을 두고 장소도 선거사무소 하나밖에 못 들고 있어야 되는가. 슬슬 이렇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법도 생각을 해보고, 그럼 대표적으로 편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름은 간판에 현수막을, 간판에 연구소라고 걸어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을 시키고 그런 곳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선거사무소를 개수를 제한한 걸 탈법할 수가 있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미리 이러한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조문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 외에는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서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반드시 필요한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후보자별로 그 재산에 따라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은 매우 기피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후보자는 돈이 많고 어떤 후보자는 돈이 적고,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면 그거는 공직선거법상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당 후보자와 관련 있는 기관 등의 활동 제한입니다. 평소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을 해서, 즉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과거부터 쭉 있었던 단체고 정말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지역 경제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던가 그런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단체 또는 시설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단체가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도 계속 정당과 후보자와 관련 있는 활동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주변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 단체가한테 어떤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전을 대신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동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도 금권선거라던가 선거의 조기 가열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많이 어려웠죠. 제가 얘기하면서도 조금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강의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될 부분도 정말 많고요. 하지만 저와 함께 같이 근무를 하려면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 강의가 그 정도로 별로였나요? 더 틀리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저랑 한번 보시죠. 선거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시면 아까 저희가 그 도표로 정리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번, 3번, 4번을 보시면 갑자기 정당이 나오죠. 당연히 다 틀린 질문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역구 선거에서는 무조건 정당은 없고 후보자만이 설치 권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정당 나와 있는 것은 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번 질문을 보시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까 제가 설치 권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라고 유일하게 정당 또는 후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1번 질문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누가 봐도 딱 싫어할 만한 문제죠. 날짜 계산하는 거. 다음 주어진 날짜가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는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를 보시면 가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그리고 나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다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라는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한번 다 계산을 해보시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 개시일 전 60일 전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계산해 보시면 이건 맞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설치할 수 있죠?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 보시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부터 설치할 수 있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선거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틀린 지문입니다. 120일 계산해 보면 2월 28일이 120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나다라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시죠. 정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최초의 선임을 제외하고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죠. 아까 분명히 저는 포함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가 아니고 포함하고입니다. 규정된 선거사무원 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2번을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활동 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는 경우는 정당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회계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반드시 폐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제가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1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일정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바 선거사무원 숫자에는 선거사무장을 산입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숫자에 선거사무장을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을 보시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질문이죠.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3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 사무 직원이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이 된 경우는 선거 사무원수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은 수당을 지급받냐 안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 사무 직원은 선거 사무원수에 산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정당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을 함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지역구에 A 후보자, 갑 후보자, 을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공동으로 병 후보자를 선임할 수 없다고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자, 문제 풀이는 끝났습니다. 어려우셨죠? 네,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사실 공직선거법 공부하면서 정말 어렵다. 뭐 이렇게 단순히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많이 있고 이번에도 저한테 요청하신 것처럼 좀 쉽게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랑 자주 만나고 한국선거방송에서 저를 자주 만나는 것을 최선책으로 해서 다음 강의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